대한민국 굴지의 대형마트 회장님이 자기 집을 담보로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이야기입니다. 자산만 수조 원을 굴리는 거물급 인사가 개인 자택까지 내걸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지금 홈플러스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처절하다는 증거인 거죠. 무려 1,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집까지 담보로 잡힌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자는 단 하나입니다. 홈플러스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홈플러스 매장 안의 에스컬레이터는 멈춰서기 일보 직전입니다. 임직원들의 급여까지 밀렸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죠. 과연 1,000억 원으로 이 거대한 침몰선을 인공호흡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대형마트의 한 시대가 저무는 것을 목격하게 될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수치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작년 5월에 나온 충격적인 보고서가 하나 있었죠. 3일 회계법인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홈플러스를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문 닫고 땅이랑 건물을 다 파는 게 1조 2천억 원이나 더 이득이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셈입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서 청산하는 가치가 조 단위로 더 높다는 것. 이건 기업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생의 핵심 열쇠였던 매각 작업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작년 11월에 누가 홈플러스 좀 사가세요 하고 시장에 내놨는데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인수 희망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마트. 이게 지금 홈플러스의 현주소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줄은 콱 막혔습니다. 홈플러스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3천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은행들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특히 최계 채권자인 산업은행의 반응이 정말 압권입니다. 산업은행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딱 잘라 말했죠. 우리는 홈플러스와 아무 관련이 없다. 사실상 더 이상 돈 빌려줄 생각 없으니 우리한테 묻지 말라는 거절의 메시지입니다. 국책은행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3천억 원이라는 자금은 그저 신기루처럼 멀어져만 갔습니다. 자금 조달이 안 되면 회생 계획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눈앞에 거대한 빙하 균열이 생겼는데 건너갈 다리가 아예 끊겨버린 형국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직접 등판한 겁니다. 김 회장은 이미 작년에 400억 원의 사재를 털어넣었고 600억 원 대출에 개인 보증까지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본인 집을 담보로 1,000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내 집까지 걸 테니 제발 시간 좀 더 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선 일종의 올인입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이대로 무너지면 MBK 파트너스의 명성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금 회수는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눈물의 호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초 오늘까지였던 회생계획안 인가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해 준 겁니다. 5월 4일까지 딱 60일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 하지만 이 2개월의 연장은 희망의 빛일까요? 아니면 고통의 연장일까요? 법원이 기한을 늘려준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MBK가 제안한 파격적인 조건 때문이죠. 만약 이번 회생계획이 실패해서 홈플러스가 파산하더라도 우리가 빌려준 1,000억 원은 돌려받지 않겠다.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빌려준 둥일 안 받아도 좋다니 일단 살려보겠다는 건데 이건 정말 벼랑 끝에 선자의 마지막 도박입니다. 이 돈은 당장 밀린 임금과 급한 채무를 끄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단 숨은 쉬게 해줄 테니 그 사이에 어떻게든 살아날 구멍을 찾아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 구멍으로 제시된 게 바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할 매각입니다. 덩치가 너무 커서 통째로 안 팔리니 그나마 장사가 좀 되는 기업형 슈퍼마켓 부문만 떼서 팔겠다는 전략입니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죠. 몸통을 살리기 위해 가장 건강한 부위를 먼저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돈으로 빚을 갚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인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과연 2개월 안에 이 복잡한 매각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만약 5월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청산의 길로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사태가 단순히 대기업 하나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홈플러스 매장 곳곳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매장이 문을 닫네 마네 하는 소문이 돌면서 손님은 끊겼고 보증금이라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오죽하면 정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나섰겠습니까? 오늘 오전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매출이 아주 적거나 업력이 짧은 영세상인들만 빌려주는 돈인데 이번에는 홈플러스 입점자라면 그런 조건 따지지 않고 바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심사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긴급 구호 자금을 풀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홈플러스는 포스트 MBK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MBK는 경영관을 내려놓는 분위기입니다. 구조조정 전문기관인 유암코로 관리인을 교체하겠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유암코가 전면에 나서면 투명성이 높아지고 노사 합의도 쉬워질 거라는 기대 때문이죠. 이렇게 체질을 개선해야 산업은행이나 메리츠증권 같은 큰 손들이 다시 지갑을 열 가능성이 생깁니다. 경영 정상화 티에 두고 구성된다고 하니 5월까지는 그야말로 홈플러스의 운명을 관 60일간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한 마트가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유통산업의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세상에 거대한 덩치의 오프라인 마트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조월대의 부채와 수만 명의 고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거대한 숙제입니다. 1조 2천억 원의 청산 가치가 더 높다는 수치는 어쩌면 오프라인 마트라는 모델 자체가 이제 유통기한이 다했다는 연고일지도 모릅니다. 홈플러스가 이 험난 파도를 넘고 다시 우리 곁에 당당 지킨처럼 활짝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김병주 회장의 자택담보라는 마지막 배수진마저 무너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만약 홈플러스가 무너진다면 그 여파는 단순히 점포 폐쇄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협력사들의 연쇄 부도와 수만 명의 실직, 그리고 지역 상권의 붕괴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충격파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병주 회장의 1,000억 원 베팅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의미한 시간 벌기에 불과할까요?